커넥트 2부 연결의 세계로 들어가는 세계의 관문 6장 몸과 연결하기.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는 누구입니까? 나는 내 몸을 나의 가장 친한 친구로 여깁니다. 몸은 항상 나와 함께 있고 인생이라는 여정을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할 소중한 존재니까요. 나의 실체는 내 영혼이고 내 몸은 그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몸이 없다면 영혼은 현실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습니다. 몸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세상과 부딪히며 체험하고 느끼고 표현하고 교류하며 성장할 수 있습니다. 몸은 영혼의 파트너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고 24시간 몸과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자신의 몸에만 의식을 집중하는 시간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식은 대부분의 시간 동안 외부를 향합니다. 바깥 세계의 수많은 정보가 눈, 귀, 코, 입, 피부로 들어와서 우리 안에 계속 생각과 감정을 일으킵니다. 머리에서 생각이 바쁘게 돌아가는 만큼 몸을 의식할 틈이 없습니다. 몸과 연결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영혼이 몸 안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영혼과 연결하려면 밖으로 나가 있는 의식을 몸 안으로 불러들여 먼저 몸에 집중해야 합니다. 몸과 연결하는 수많은 방법 가운데 가장 쉽고 간단하면서 효과적인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합니다. 하나는 발끝치기입니다. 편안하게 누운 자세에서 양발의 안쪽을 탁탁 소리가 나게 서로 부딪혀주는 동작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배꼽 힐링으로 도구나 손가락을 사용해서 배꼽을 반복적으로 눌러주는 것입니다. 둘 다 보자마자 바로 따라할 수 있는 정말로 간단한 동작들이지만 그 단순함 속에 심오한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발끝치기와 배꼽 힐링의 공통점은 단순한 동작을 계속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발끝을 부딪히고 배꼽을 눌러주는 반복적인 진동이 효과를 만들어내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계속해서 생각이 돌아가는 뇌를 잠잠하게 하고 의식을 몸으로 불러오는 데는 진동 주기만큼 효과적인 것이 없습니다. 아기를 재울 때 요람을 흔들어 주거나 아기를 안고 위아래로 오르는 동작을 하죠. 아기의 등이나 배를 손바닥으로 토닥토닥 두드려 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동작들이 몸에 가벼운 진동을 줍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할 때 자기도 모르게 다리를 떨거나 서성이는 동작, 흔들 의자에 앉아서 몸을 앞뒤로 흔드는 동작도 몸의 진동을 일으킴으로써 긴장을 누그러뜨리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의 몸과 뇌는 가만히 있을 때보다 가벼운 진동이 반복될 때 더 잘 이완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 뇌의 구조와 기능을 잠깐 살펴볼까요? 뇌는 크게 3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뇌의 가장 바깥에 있는 대뇌피질은 주로 생각을 관장하고 그 아래쪽에 있는
대뇌 변형계는 감정을 관장합니다. 뇌의 가장 안쪽에 있는 뇌간은 교감, 부교감, 자율신경계를 통해 호흡과 심장의 맥박, 혈압 같은 필수적인 생명활동을 관장합니다. 이 생명내 부위에 송가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생각이나 감정에 빠져 있다는 것은 우리의 의식이 주로 뇌의 바깥쪽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럴 때 반복적인 편안한 진동은 생각뇌와 감정뇌를 잠잠하게 하고 우리의 의식을 생명뇌로 불러들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호흡이 편안해지고 심장의 맥박과 혈압이 안정됩니다. 발끝치기와 배꼽 힐링의 또 다른 공통점은 호흡입니다. 반복적인 진동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입으로 숨을 내쉬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발끝을 부딪히거나 아랫배를 두드리거나 배꼽 눌러주기를 반복하면서 자기 안에 답답하게 정체되어 있던 기운, 생각과 감정의 에너지를 입 밖으로 계속 내쉬는 것이지요. 몸 안에 있는 찬 기운, 뜨거운 기운, 마른 기운, 습한 기운 등을 호흡을 통해 배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앞장에서 말한 숨 고르기 조식입니다. 이 동작들을 할 때 두 단계에 걸쳐 조식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반복적인 동작을 하는 동안 내쉬는 숨을 통해 생각과 감정의 에너지를 배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몸 안에 정체된 에너지를 몰아내고 난 다음에는 맑고 깨끗한 에너지로 채우는 과정이 이어집니다. 이것이 두 번째 단계의 조식으로 동작을 다 하고 나서 멈춘 상태에서 숨 고르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워서 발끝치기를 한 후에 그대로 멈춥니다. 그리고 한동안 숨을 내쉬면서 정체된 에너지를 입으로 배출합니다. 어느 정도 에너지가 정화되면 그때부터는 천천히 숨을 고릅니다. 이때 호흡이 아주 편안하고 깊어집니다. 호흡이 저절로 된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체험을 하게 되죠. 생각과 감정이 잠잠해지면서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생명 현상을 통해 생명 자체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온전히 몸에 머무르는 것의 의미를 체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브레인 명상 1단계 몸과 연결하기입니다. 발끝치기 간단하게 하려면 앉은 자세에서 해도 괜찮지만 깊은 이완과 조식을 체험하려면 누운 자세가 좋습니다. 등을 바닥에 대고 편안히 누워 눈을 감습니다. 팔은 몸통에서 약간 떨어지게 옆으로 벌리고 손바닥을 펴서 위를 향하게 합니다. 다리를 모은 상태에서 양발의 안쪽을 탁탁 소리가 날 정도로 서로 마주칩니다. 이때 마음을 발끝에 집중합니다. 마음을 집중하는 곳에 기운이 따라가는 에너지의 원리에 따라 발끝에 집중하면 기운이 발끝으로 내려갑니다. 생각으로 복잡해진 머리를 쉬게 하는 방법이지요. 입으로 계속 숨을 내쉬면서 몸속에 정체되고 탁한 기운, 생각과 감정의 에너지를 내뱉습니다. 마치 팬을 틀어서 내부의 탁한 공기를 밖으로 빼내듯이 내쉬는 숨을 통해 우리 몸의 기운을 청소하고 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발끝치기를 100회 정도 한 후에 동작을 멈추고 1분 정도 쉬어줍니다. 이때도 계속해서 숨을 내쉬면서 발끝으로
탁한 기운이 빠져나가는 상상을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발끝에서 저릿저릿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무겁고 탁한 에너지가 발끝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느껴집니다. 우리 몸에 탁한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출구 기능을 하는 곳이 바로 손끝과 발끝에 있는 혈자리들입니다. 이렇게 발끝이 100회를 한 후에 동작을 멈추고 1분간 쉬는 것이 한 세트입니다. 이를 5세트 정도 반복합니다. 첫 세트를 할 때는 다리 아랫부분에서 탁한 기운이 발끝으로 빠져나간다고 상상하고 그 다음 세트로 넘어갈 때마다 점점 몸 위쪽에 탁한 에너지가 빠져나간다고 시각화합니다. 예를 들어 두 번째 세트를 할 때는 허벅지와 고관절에서, 세 번째 세트를 할 때는 허리와 복부에서, 네 번째 세트를 할 때는 가슴에서, 다섯 번째 세트를 할 때는 머리와 온몸에 있는 탁한 기운이 발끝으로 빠져나간다고 상상합니다. 개인의 컨디션에 따라 5세트로 충분할 수도 있고 몇 세트를 더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가벼워진 느낌이 들 때 거기에서 한 세트를 더 진행하면 좋습니다. 무거운 에너지가 빠져나갈수록 점점 몸이 가벼워지고 비워지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이렇게 발끝치기를 5세트 정도 하고 난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움직이지 말고 그 상태 그대로 두 번째 단계의 조식에 들어갑니다. 눈을 감은 채로 마음을 온전히 몸에 집중해서 몸을 느껴봅니다. 발끝으로 탁한 기운이 빠져나간 후에 몸이 정말로 가볍게 느껴질 겁니다. 이때 정수리에 있는 백회혈을 활짝 열고 그곳을 통해 맑은 하늘의 에너지가 들어오는 상상을 합니다. 그 에너지가 머리에서부터 가슴, 복부, 다리를 지나며 아직 남아있는 탁한 에너지를 모두 청소해서 발끝으로 내보낸다고 상상합니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전신이 하나의 에너지장으로 연결됩니다. 몸이 마치 구름에 떠 있는 것처럼 가볍게 느껴질 것입니다. 자신의 호흡을 바라봅니다. 숨이 아주 편하고 깊어진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숨이 저절로 들어오고 나갑니다. 내가 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내 몸을 빌려 숨을 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 안에 하늘이 숨을 쉽니다. 생명이 숨을 쉽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생명 자체입니다. 내 온 의식이 내 몸을 가득 채웁니다. 나와 내 몸이 완전히 연결됩니다. 이렇게 저절로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구나. 이것이 생명이구나 하는 느낌이 찾아옵니다. 나와 몸이 둘이 아니고 내 몸과 완전히 하나가 된 느낌. 내 몸 안에서 오롯이 지금 이 순간 생명 자체로 존재하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발끝치기를 어느 때나 해도 좋지만 특히 잠자기 전에 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하루 동안 몸과 마음에 쌓인 피로가 에너지를 내보내고 맑고 신선한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으니까요. 또 발끝치기를 하다 보면 뇌파가 반수면 상태로 떨어져 곧바로 숙면에 들 수 있습니다. 배꼽 힐링. 배꼽은 동양의학에서 신이 머무는 궁궐이라는 의미로 신궐혈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배꼽이 중요하다는 의미겠지요. 배꼽은 태어날 때 탯줄이 끊기고 아문 자국이라고 생각할 뿐 대개 배꼽에 별 관심이 없는데 나는 여러 가지 명상법을 개발하면서 배꼽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배꼽을 누르고 마사지 해주면 호흡이 깊어지고 장의 상태가 개선되며 전신의 기혈순환이 좋아지는 등 매우 다양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소화, 순환, 호흡, 면역을 포함해서 생명을 유지하는 주요 기관들이 배꼽 주위에 모여 있는데 배꼽 힐링을 통해 이러한 인체의 활동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신경은 중추신경계인 뇌가 관장하지만 장뇌라고 불리는 장신경계는 독립적으로 기능합니다. 장신경계에는 뇌처럼 정보를 받아들여서 처리하고 소화기관에 명령을 하는 세포들이 있습니다. 장신경계와 뇌의 연결이 끊어지거나 뇌사 상태에 빠져도 장신경계는 계속 기능을 합니다. 그만큼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장의 기능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장신경계는 2000개의 신경섬유로 구성된 미주신경을 통해 우리의 뇌와 직접 소통합니다. 좋지 않은 소식을 듣거나 긴장했을 때 갑자기 배가 아프거나 소화가 안 된 적이 있을 겁니다. 장에 가스가 많이 차거나 변비가 있을 때 두통을 겪는 경우도 있죠. 이는 모두 장과 뇌의 긴밀성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장에 있는 세포에서는 감정에 영향을 주는 호르몬을 분비하기도 합니다. 안락감을 주는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의 95% 이상, 행복감을 주는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의 50%를 장에서 분비합니다. 세로토닌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우울증이나 불안증은 장의 상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장을 건강하게 하면 세로토닌 분비가 증가하여 좋은 기분을 유지할 수 있고 만족감과 의욕을 느끼게 됩니다. 한의학의 장청, 뇌청, 장이 맑으면 뇌가 맑아진다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뇌를 비롯해 몸 전체의 건강을 유지하려면 장 건강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배꼽을 중심으로 복부 전체를 눌러주는 배꼽 힐링은 장을 마사지해 줌으로써 장내의 전반적인 기능을 개선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장에는 몸 전체 혈액량의 30에서 40%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배꼽 힐링을 하면 혈액순환이 잘 됩니다. 또 호흡이 깊어져 장에 산소 공급이 원활해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력이 올라갑니다. 배꼽 주변에 집중 분포하는 복부 림프절에 적절한 자극을 주어 우리 몸의 면역과 노폐물, 독소 배출에 관여하는 림프액의 순환을 원활하게 합니다. 혈액순환과 깊은 호흡으로 전신에 영양소와 산소가 원활하게 공급되면서 몸의 활력도 증강됩니다. 그림에 보이는 T자 모양의 기구는 배꼽 힐링을 힘들이지 않고 쉽게 할 수 있도록
고안한 배꼽 힐링기입니다. 힐링 라이프라는 이름의 이 기구를 양손으로 잡고 배를 누르면 손쉽게 힘을 조절하면서 배꼽 힐링을 할 수 있습니다. 힐링 라이프를 갖고 있지 않다면 자신의 손가락을 이용하거나 끝이 뭉툭한 막대 같은 것을 사용해도 됩니다. 앉은 자세 또는 누운 자세, 선 자세에서도 배꼽 힐링이 가능합니다. 브레인 명상을 할 때는 바닥에 반가부좌 하고 앉거나 의자에 앉아서 배꼽 힐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어깨를 위아래로 덜썩덜썩 하면서 어깨와 가슴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머리를 돌리면서 목의 긴장도 풀어줍니다. 눈을 감고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마음의 눈으로 몸의 내부를 바라본다고 생각하고 몸에 집중합니다. 배꼽 힐링 하기 전의 몸 상태를 느껴보세요. 가슴이 편안한지, 호흡이 아랫배까지 부드럽게 내려오는지 등을 관찰합니다. 이제 배꼽 힐링을 시작합니다.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누구나 손가락을 배꼽 위에 대고 3에서 5분 동안 반복해서 눌러주면 됩니다. 손가락을 이용할 경우 양손의 검지와 중지, 약지를 모아서 배꼽을 눌러줍니다. 이때 발끝치기에서 한 것처럼 입을 약간 벌리고 몸 내부에 정체된 에너지를 계속해서 날숨과 함께 내뱉습니다. 배꼽 힐링을 다 마친 다음에는 조식을 합니다.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해서 무릎 위에 올리고 눈을 감고 허리를 곧게 펴줍니다. 어깨와 가슴을 이완하고 입으로 계속 숨을 내쉽니다. 숨 고르기를 마무리하고 이제 마음의 눈으로 몸의 내부를 바라봅니다. 배와 허리 뒤쪽에 따뜻한 열감이 돌고 숨이 자연스럽게 쉬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배꼽 힐링 후에 조식을 할 때 복부에서 끌어당기고 미는 듯한 자력감이 느껴진다면 그것이 하단전의 에너지입니다. 그 자력감에 집중해서 풀무질 하듯이 계속해서 호흡해주면 단전의 에너지가 점점 충만해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너지를 활용해서 단전을 강화하는 단전호흡법입니다. 대개 단전호흡을 꽤 수련한 사람도 호흡만으로 강한 열감과 자력감을 느끼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전호흡을 30분 정도는 해야 느낄 수 있는 강한 열감과 자력감을 배꼽 힐링으로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느낌을 잡고 마음의 눈으로 단전을 바라보면서 한동안 조식을 해줍니다. 어느덧 마음이 고요해지면서 지감 상태에 이릅니다. 단전은 우리의 생각이 외부로 나가지 않고 온전히 몸에 머물도록 잡아주는 닻의 역할을 합니다. 깊은 호흡과 함께 마음의 닻을 단전에 내림으로써 온전히 내면에 집중하는 금촉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지감, 조식, 금촉의 상태가 만들어졌을 때 브레인 명상을 제대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냥 눈만 감고 앉아있다고 명상이 되는 것이 아니시요. 또 무턱대고 손과치에 집중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초보자는 명상을 한다고 앉아있으면 온갖 잡념이 평소보다 더 많이 떠올라 생각이 사방팔방으로 뻗어나가곤 합니다. 호흡은 얕고 머리에는 생각이 들쑥날쑥하고 가슴에는 감정이 차오른 상태에서 명상이 제대로 될리만무합니다.
그래서 깊은 호흡과 함께 기운을 단전으로 내림으로써 의식이 몸에 온전히 머무르게 하는 몸과 연결하기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의, 수, 단, 전. 마음을 단전에 두기. 어떤 동작을 하지 않고도 내 몸과 연결하기를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선도에서는 의수단전이라고 하는데 마음을 단전에 머무르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 효과가 얼마나 대단한지 지금 바로 느껴볼 수 있습니다. 먼저 눈앞에 있는 하나의 사물에 마음을 집중해 보세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자신의 몸을 느껴보세요. 자신의 호흡을 비롯한 몸의 느낌이 잘 느껴집니까? 이제 마음을 아랫배에 있는 단전에 집중해 봅니다. 눈을 감으면 더 잘 느껴지지만 눈을 뜬 상태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단전에 마음을 둔 상태에서 당신의 호흡을 느껴보세요. 호흡이 아랫배까지 점점 깊어지고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호흡이 깊어질수록 단전에 에너지가 쌓이고 단전에 풀무질 하듯이 숨이 드나들면서 단전이 점점 따뜻해집니다. 정에너지를 충만하게 해서 정충이 되는 지름길이 바로 의수단전입니다. 의수단전은 일상생활 중에 어느 때나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생활 중에 항상 하기 바랍니다. 컴퓨터 앞에서도 일하면서도 할 수 있고 밥을 먹으면서도 할 수 있고 그럴 때나 차 안에서도 할 수 있고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번잡한 외부의 마음을 모두 빼앗기지 않고 마음의 일부를 항상 자신의 에너지 용광로인 단전에 두는 연습을 해보세요. 마음의 닻을 단전에 내리는 것이지요. 오뚜기는 아무리 넘어뜨려도 다시 일어납니다. 그 비결은 오뚜기 아래쪽에 단단한 무게중심이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단전도 그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의수단전을 통해 마음을 단전에 두면 아무리 몸의 위쪽에서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 외부 정보의 풍랑이 몰아쳐도 거기에 쉽게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소개한 방법들을 통해 몸과 연결하기를 꾸준히 연습해 보세요. 수련이 생활에 접목되면 더욱 좋습니다. 예를 들어 밤에 잠들기 전에는 발끝치기를 하고 오후에 재충전이 필요할 때는 배꼽 힐링을 하는 것이지요. 특히 자기 전에 자신의 몸과 연결하기를 습관화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간단한 스트레칭 후 발끝치기를 하면서 잠잘 준비를 해보세요. 하루 동안 쌓인 필요한 에너지, 복잡한 생각과 감정의 에너지를 털어내고 여러가지 활동을 하느라 밖으로 흩어졌던 마음을 불러 모아 내 안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수면은 자신의 내부의식, 무의식과 연결되고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잠들기 전에 몸과 연결하기를 하는 것은 그러한 작용이 더욱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것입니다. 또 잠들기 전 그 시간이 고요하고 여유가 있어서 자신과 연결하기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타이밍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운을 정화한 뒤 자신과 연결하고 그 잠드는 날과 그렇지 않은 날은 수면의 질이나 다음날의 컨디션에서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얼마나 다른지 꼭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몸과 연결하기를 습관화하면 그 시간이 하루 중에
가장 중요하고 행복한 시간이 됩니다. 내가 진정으로 쉴 수 있는 곳은 내 몸임을 자각하게 되는 것이죠.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고 온전히 내 몸과 연결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내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7장 영혼과 연결하기. 몸과 연결하기를 통해 의식이 온전히 몸에 머무르게 하는 연습을 하는 이유는 바로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영혼이 우리의 몸 안에 있기 때문이지요. 영혼은 우리의 가슴 속에 존재하는 에너지입니다. 그곳이 당신이라는 한 사람의 정체성이 담겨있는 인궁입니다. 영혼과 연결하기가 브레인 명상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의 가슴에는 복잡 미묘한 에너지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영혼의 에너지와 더불어 시기, 질투, 분노, 불안, 열등감, 수치심, 죄의식 같은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의 에너지들이 함께 있습니다. 영혼의 에너지와 감정의 에너지는 힘겨루기를 하며 서로 줄다리기를 합니다. 마치 시소처럼 영혼의 힘이 커지면 감정의 힘이 줄어들고 감정의 힘이 커지면 영혼의 힘이 줄어들지요. 영혼의 에너지가 힘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영혼의 에너지를 감정의 에너지와 분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영혼의 에너지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요. 영혼의 에너지를 감정의 에너지에서 분리하는 방법이 바로 감정 그치기, 지감입니다. 지감 수련의 핵심은 기를 느끼는 것입니다. 기를 느끼는 데 집중함으로써 감정의 에너지를 잠재울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전자기적 생체 에너지장이기 때문에 집중하면 그 에너지장을 실제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기라고 합니다. 기를 느끼기 위해 고도로 집중함으로써 자기 자신과 연결됩니다. 만물의 실체인 기를 느끼는 지감 수련은 에너지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에 들어가는 첫 걸음입니다. 명상할 때 가장 큰 방해 요소는 머릿속에 떠도는 생각입니다. 그 생각을 없애기 위해 명상가들은 다양한 방법을 시도합니다. 벽에 그려진 한 점이나 타오르는 촛불을 응시한다든지 화두를 잡는다든지 만트라나 특정 어구를 반복하면서 집중력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대개의 명상법들은 의식의 집중과 호흡을 활용하는데 지감 수련은 여기에 기 감각을 더합니다. 무작정 눈을 감고 앉아 있으면 이런저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아무리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잘 되지 않죠. 이때 기를 느끼는 데 집중하면서 그 느낌을 키우다 보면 생각이 끊어지고 몰입의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감 수련을 할 때 뇌파에도 금방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뇌파는 일상생활을 할 때 보통 베타파 상태입니다. 지감 수련을 하면 뇌파가 알파파로 더 깊이 들어가면 세타파로 떨어지면서 깊은 안정감에 이릅니다. 세타파는 각성과 수면 사이에 나타나는 뇌파로 세타파가 우세할 때 깊은 내부 의식으로 들어가
통찰력과 창의적인 사고, 문제 해결 능력이 솟아납니다. 지감 수련은 에너지를 느끼는 감각을 민감하게 깨워줍니다. 우리 몸 부위 중에 가장 감각이 예민한 곳 중에 하나가 손입니다. 우리 뇌와 각 신체 부위의 대응 관계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펜필드의 그림을 보면 손이 가장 크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는 손으로 느끼는 감각에 뇌가 아주 민감하다는 뜻입니다. 지감 수련을 할 때 처음에는 두 손 사이의 에너지를 느끼는 것에 집중합니다. 초보자는 에너지를 느끼는 것만으로도 기 감각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련이 조금 진척된 사람은 그 에너지의 느낌을 점점 더 키울 수 있습니다. 손에서 팔로, 가슴으로, 그리고 온 몸으로 에너지의 느낌이 확장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때 에너지를 타고 아주 천천히 팔과 몸을 움직이는 에너지의 춤, 단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기 감각이 깨어나면 몸이 고정된 형체라는 느낌이 사라지고 유체화하다가 점점 더 빛처럼 가벼운 상태가 됩니다. 자신의 몸이 투명한 에너지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이를 에너지 바디라고 합니다. 에너지 바디를 체험하는 것은 브레인 명상을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브레인 명상은 자신의 실체를 피지컬 바디에서 에너지 바디로, 에너지 바디에서 스피리추얼 바디로 자각하는 과정입니다. 에너지 바디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가슴 속에 있는 영혼의 에너지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몸을 많이 단련해도 영혼의 에너지가 살아나지 않으면 육체는 건강할지 몰라도 에너지 바디로 변환되는 체험은 할 수 없습니다. 지감 수련은 에너지 바디를 체험하는 시작점입니다. 한 번의 시도로 모든 것을 다 체험하기란 쉽지 않으니 다음 설명을 참조해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연습해 보기 바랍니다. 지감 수련, 기 에너지 느끼기. 먼저 몸을 최대한 이완시켜 주세요. 서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목도 스트레칭 하거나 돌려줍니다. 어깨를 위아래로 들썩들썩 하면서 어깨와 가슴을 이완합니다. 바닥에 반가부좌 하거나 의자에 앉아 허리를 곧게 펴고 두 손을 무릎에 올립니다. 눈을 감고 숨을 고릅니다. 호흡이 차분하게 안정되면 두 손을 천천히 가슴 앞으로 가져갑니다. 10손가락 끝을 서로 맞대고 손끝 부딪히기를 50번 정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손바닥을 서로 맞대고 비벼주세요. 10에서 20초 정도 비빈 후에 멈추고 두 손바닥 사이를 조금 띄워서 마주보게 합니다. 이제 눈을 지그시 감고 손의 느낌에 집중합니다. 손. 어떤 느낌이 드나요? 손에서 열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손끝이 찌릿찌릿하고 손가락 사이에서 스물스물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의 느낌입니다. 이제 두 손바닥 사이를 아주 조금 더 벌린 후 다시 좁히기를 반복합니다. 손바닥 사이의 공간을 아주 천천히 넓혔다 다시 좁혔다 하면서 손의 느낌에 집중합니다. 기 감각이 예민한 사람은 손의 열감과 자력감이 증폭되고 손바닥 사이에
마치 고무풍선이 들어있는 것처럼 두 손이 서로 끌어당기고 미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이제 두 손을 약간씩 엇갈리게 움직이면서 그 고무풍선을 이리저리 움직여 봅니다. 그 고무풍선이 에너지로 만들어진 공이라고 생각하고 손바닥 사이에 있는 공을 아주 천천히 이리저리 굴려 봅니다. 에너지볼이 점점 커지고 강해지는 것을 상상하며 두 손 사이의 느낌에 집중합니다. 원래 내 몸에 있던 전자기적 생체 에너지장에 마음을 집중하면 에너지가 증폭되어 실제로 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기를 느끼는 순간에는 감정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영혼의 에너지 느끼기.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눈을 감고 두 손바닥을 천천히 가슴 앞으로 가져갑니다. 손과 가슴 사이의 공간을 조금 띄워줍니다. 손바닥에서 방금 느꼈던 에너지가 발산되어 가슴으로 계속 흘러 들어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마음을 집중하는 곳으로 에너지는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가슴에 집중합니다. 그곳에 영혼과 감정의 에너지가 들어 있습니다. 호흡하면서 가슴을 느껴봅니다. 어떤 느낌인가요? 답답하고 막혀있는 느낌입니까? 편안하고 열린 느낌인가요? 가슴이 답답하고 막혀있는 느낌이 든다면 이는 감정의 에너지가 지배적이고 영혼의 에너지는 위축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가슴의 손바닥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계속 보내주세요. 그 에너지가 영혼을 힐링해 준다고 상상하면서 손에서 나오는 따뜻한 에너지를 계속 보내주세요. 그리고 영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나의 영혼아. 미안하다. 그동안 너의 존재를 내가 몰랐구나. 정말 미안하다. 이때 가슴을 막고 있던 스트레스와 트라우마의 에너지가 꿈틀합니다. 계속하다 보면 가슴의 압박감이 해소되면서 눈물이 흐르기도 합니다. 자신의 영혼이 들을 수 있도록 사랑해, 미안해 라고 진심을 담아 얘기해 주세요. 움츠려 있던 영혼이 그 소리를 듣고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영혼과 연결되는 순간 가슴 속에서 영혼의 에너지가 움직이는 느낌이 들 겁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영혼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들려주세요. 그동안 감정에 눌려있던 영혼이 점점 길을 펴고 살아납니다. 가슴 가득 영혼의 에너지가 퍼져나가는 것을 느껴봅니다. 영혼과 다시 연결되는 순간 영혼이 본래의 주인 자리를 되찾습니다. 그 영혼이 나의 참 나입니다. 그동안 감정이 자리를 잡고 주인 행세를 했다면 이제 나의 영혼에게 본래 자리를 되찾아 주세요. 이제 영혼의 에너지가 가슴에서 온몸으로 퍼져나간다고 상상하면서 계속 가슴으로 기운을 보내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천천히 손바닥으로 몸 전체를 쓰다듬듯이 움직이면서 기운을 보내주세요. 머리, 팔, 몸통, 다리까지 손으로 에너지를 보내주면서 몸 주위에 에너지로 된 캡슐을 씌워줍니다.
손에서 빗줄기가 나와 온몸 구석구석을 힐링한다고 생각합니다. 몸의 각 부위의 에너지가 활성화되면서 점점 에너지 바디가 되어가는 것을 느껴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두 손바닥을 가슴 앞으로 가져가서 영혼의 에너지를 보내줍니다. 가슴에 있는 황금빛의 환한 영혼의 에너지가 얼굴, 팔, 다리,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상상합니다. 마치 내 몸이 사라진 것처럼 몸이 점점 가볍고 투명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것이 에너지 바디의 느낌입니다. 천천히 손을 무릎 위로 내리고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눈을 뜹니다. 에너지 명상을 하면서 느낀 온화하고 부드럽고 평화로운 감각이 내 영혼의 느낌입니다. 아직 이러한 느낌을 체험하지 못했다고 해도 걱정하지는 마세요. 자신의 영혼과 계속 연결하고 에너지 감각을 키우는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느낄 수 있습니다. 영혼의 에너지는 나를 살리고 사람들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사랑의 에너지입니다. 그런 사랑의 에너지를 키우는 것이 곧 영혼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충분히 성장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상처 입기 쉬운 아이처럼 감정에 큰 파도가 덮치면 또다시 위축되기 쉽습니다. 영혼의 에너지를 보호하기 위해 감정 에너지를 정화하는 수련이 필요합니다. 영혼의 에너지가 성장해서 궁극적으로 닿고자 하는 곳은 바로 뇌 속에 있는 천궁입니다. 그때 통과해야 할 관문이 바로 목에 있는 영혼의 문, 혼문입니다. 이 문에 하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 문은 정화되지 않은 에너지가 쉽사리 뇌로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여과 장치와 같습니다. 영혼의 문을 현대의학으로 보면 갑상선의 기능과 유사합니다. 갑상선이 제 기능을 할 때는 괜찮지만 갑상선에 이상이 생기면 감정 조절에 장애를 겪게 됩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 갑상선에 이상이 잘 생기는데, 기의 차원에서 보면 가슴 속의 스트레스, 즉 화기운이 목으로 올라가 갑상선을 계속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가슴에 있는 영혼의 에너지가 천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영혼의 문이라는 필터를 통과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요? 그 필터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는 것은 순수하고 성숙한 상태의 에너지입니다. 에너지가 순수하고 성숙하지 못한 이유는 가슴 속에서 무겁고 탁한 감정의 에너지에 붙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에너지가 자유롭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영혼을 잡고 있는 감정의 에너지를 정화해서 영혼을 자유롭게 해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미용, 감사, 수련. 미용, 감사, 수련은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가슴 속에 오랫동안 맺혀 있었던 감정의 에너지를 풀어내는 것입니다. 이를 회원이라고 하지요. 미용 감사의 가장 첫 번째 대상은 누구보다 자기 자신입니다. 모든 수련이 다 그렇지만 특히 미용 감사 수련은 깊은 내부의식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피상적인 외부의식, 생각의 차원으로는 진정한 회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부의식으로 깊이 들어갈 때 자기 안에 응어리져
있던 감정의 덩어리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부 의식으로 들어가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기 에너지를 타고 가는 것입니다. 기 감각을 깨우는 지감 수련을 하면 되겠지요. 지감 수련을 하면서 자신의 영혼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영혼아, 너를 이렇게 두어서 미안해. 다른 사람들이나 일에만 관심을 두고 정작 너에게는 관심을 주지 못했구나. 너를 외롭고 힘들게 해서 정말 미안해.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때로는 못났다, 능력이 없다며 미워하고 비하했던 나 자신에게 용서를 구해보세요. 내 영혼의 길을 죽인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이었음을 참회하며 미안한 마음을 내 영혼에게 모두 전하세요. 진정한 용서를 구할 때 비로소 자신의 영혼과 진실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두 팔로 자기 자신을 꼭 껴안아 주세요. 그리고 사랑한다고 다시는 너를 외롭게 두지 않겠다고 자신에게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감사의 마음과 앞으로의 다짐도 전하세요. 나를 지켜봐 줘서 고마워. 이제 내가 너를 지킬게. 내가 영혼의 성장을 위해 살도록 도와줘. 이 영혼의 느낌을 늘 간직할 수 있게 도와줘. 같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과도 미움감사 수련을 합니다. 미움, 원망, 죄책감 같은 감정은 영혼의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합니다. 미움감사의 대상을 떠올리고 그 사람을 향한 자신의 감정을 느껴봅니다. 그 감정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은 그 마음도 느껴봅니다. 대상이 내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에게 진심을 다해 말합니다. 그동안 당신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미움도 집착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미움 때문에 내가 자유롭지 못했으니까요. 이제 그것을 놓고 자유로워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제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싶습니다. 그동안 당신을 미워해서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자신이 용서를 구해야 하는 대상에게도 미움감사를 해보세요. 고백하고 용서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미움감사 수련을 마칠 때는 용기 낸 자신을 꼭 칭찬해 주세요. 힐링 사운드 수련. 감정을 정화하고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 또 다른 방법은 자신의 목소리를 활용하는 힐링 사운드 수련입니다. 인간의 목소리는 강력한 치유의 도구입니다. 노래를 듣다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카타르시스를 경험한 적이 있을 겁니다. 동서고금의 수행 전통은 대부분 목소리를 활용한 명상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만트라라는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지요. 어떤 목소리를 가졌든 자신의 목소리를 활용해 감정을 정화하고 영혼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소리로 시작해 보세요. 노래를 부른다는 생각을 지우고 즉흥적으로 소리를 냅니다. 정해진 음정이나 박자를 따를 필요 없이 나만의 음률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내 뇌가 듣기에 좋다. 이런 느낌으로 하면 됩니다. 하다 보면 뇌가 스스로 소리의 높낮이와 강약과 리듬을 조절하면서 조화로운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나에게 듣기 좋은 소리, 내 가슴에 평화와 충만함을 주는 소리가 내 안에서 흘러나옵니다. 어떤 발음을 해도 좋습니다. 특정한 언어일 필요가 없고 아무 뜻이 없어도 되니 생각을 멈추고 자신의 혀를 춤추듯 자유롭게 해주세요. 이는 감정의 에너지를 정화하고 영혼의 에너지가 영혼의 문을 통과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하다 보면 몰입하게 됩니다. 먼저 눈을 감고 가슴에 집중해 소리부터 내다가 점차 음률을 타고 나만의 노래를 부릅니다. 내 영혼의 소리가 나를 진동시키며 힐링하는 감동적인 순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8장 신성과 연결하기. 영혼의 문을 통과한 영혼의 에너지가 이제 천궁으로 올라갑니다. 천궁은 뇌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뇌관과 송과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상단전이라는 에너지 시스템입니다. 송과체는 뇌 속에 있는 솔방울 모양의 뇌분비선입니다. 해부학적으로는 뇌의 중심부에서 약간 아랫부분 뒤쪽에 있으며 호흡, 맥박, 혈압 등 주요한 생명 기능을 담당하는 뇌관의 상단부 바로 뒤에 있습니다. 뇌의 대부분의 기관이 좌우 한 쌍씩 대칭으로 이루어져 있는 반면 이 송과체는 뇌의 가장 깊숙한 곳에 단 하나만 존재합니다. 송과체는 태아 발육 초기에 발생하며 8mm 정도 크기의 쌀 한 톨만한 타원형 모양입니다. 붉은 빛이 나는 회색을 띠며 무게는 0.1에서 0.18g 정도 되지요. 송과체는 하등 동물에서는 매우 잘 발달해 눈과 같은 구조를 이루는데 고등 동물로 가면서 눈이 발달함에 따라 퇴화한 눈으로 그 기능이 축소되었다고 합니다. 송과체는 한두 살 정도까지 자라다가 그 이후에는 성장을 멈추며 사춘기 이후에는 송과체에 칼슘, 마그네슘, 인 등이 쌓여서 딱딱해지는 석회화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엑스레이 사진 등을 통해 송과체에서 딱딱한 구조물을 볼 수 있는데 과학자들은 이를 뇌모래라고 부르며 석회화가 심하게 진행되면 이들이 이나 뼈처럼 단단해진다고 합니다. 송과체의 석회화는 알츠하이머 등의 뇌질환과도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송과체는 빛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이지요. 두피를 통과하여 들어오는 빛을 감지하고 이를 통해 수면 시간과 생식 시기를 조절하는 멜라토닌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합니다. 밤이면 송과체에서 멜라토닌 분비량이 많아져 자연스럽게 졸음이 밀려오고 아침이면 빛에 의해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들어 눈이 떠집니다. 멜라토닌은 수면을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노화와 면역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 여러 문화와 전통에서 송과체의 중요성을 직접적으로 또는 상징적으로 강조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 유물에서 자주 발견되며 절대적인 힘과 건강, 삶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호루스의 눈, 인도의 힌두교 전통에서 직관과 통찰의 센터로 알려진 아즈나 차크라는 모두 송과체와 연관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불상에는 눈썹 사이에 점이 돌출되어 있거나 보석이 박혀 있지요.
불교의 경전에 보면 부처님의 인당에서 광명이 뿜어져 나와 세상을 비춘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양의 신선도에서 신선들은 대부분 솔방울이 달린 소나무 아래 좌정하여 명상을 합니다. 그뿐 아니라 바티칸의 정문에는 거대한 솔방울 동상이 있고 교황이 미사 예식에서 사용하는 지팡이에도 솔방울 모양이 등장합니다. 다양한 영적 전통에서 송과체는 세상을 꿰뚫어보는 지혜와 고양된 정신, 궁극적인 삶을 상징했습니다. 오랜 세월 걸쳐 불로장생이나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특별한 물질을 구하기 위한 숱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서양과 동양의 오랜 전통에서 발견되는 현자의 돌, 불로장생약, 신의 꿀, 젊음의 샘 같은 것들이지요. 명상에 깊이 들어가면 송과체에서 영적 체험을 하게 하는 물질인 DMT가 분비된다고 합니다. 이는 마치 오일이나 꿀 같은 찐득한 액체가 척수를 타고 내려오는 느낌이 들게 하고 몸이 촉촉하고 유연해지면서 젊음의 기운을 되찾은 듯한 활기를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 때문에 송과체의 에너지가 활성화될 때 어둠 속에서 빛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송과체의 에너지가 활성화되는 상태를 제3의 눈이 열린다고 표현합니다. 선도에서는 신명이라고 하죠. 상단전의 신에너지가 밝아진다는 뜻입니다. 송과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송과체를 둘러싸고 있는 상단전이라는 에너지 시스템 전체를 개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얼굴과 머리에는 신체의 다른 부위에 비해서 혈자리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데 그 중에 상단전 개발을 위해 필수적으로 활성화해야 할 주요 혈자리가 있습니다. 주로 얼굴과 머리의 중앙선을 따라 위치해 있지요. 그 첫 번째는 두 눈썹 사이 중앙에 있는 인당혈입니다. 다음 페이지의 그림에서 보이듯이 인당에서 더 올라가면 전정혈이 있고 정수리에 백회혈이 있습니다. 정수리에서 머리 중앙선을 따라 뒤쪽으로 내려오면 가장 불록한 뒤통수에 뇌호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더 내려와 머리와 목이 만나는 오목한 지점에 아문혈이 있습니다. 마지막은 양관자놀이에 있는 태양혈입니다. 이 혈자리들은 송과체를 중심으로 두 개씩 서로 대칭적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당과 뇌호, 전정과 아문, 양쪽의 태양혈이 각각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상단전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각 혈자리가 활성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각 혈자리에서 송과체까지 에너지로 된 길이 연결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에너지 통로들이 모두 뚫려 상단전의 에너지가 활성화할 때 그 중심부에 있는 송과체가 활성화하는 것이지요. 상단전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쉽게 해볼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으로 뇌 에너지 활성화하기. 앞장에서 영혼과 연결하는 방법으로 지감 수련을 소개했습니다. 두 손 사이에서 에너지를 느끼는 수련이지요. 이번에는 두 손을 뇌 주위로 가져가 뇌와 손 사이에서 에너지를 느껴봅니다. 손으로 뇌 에너지를 활성화하는 뇌지감 수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뇌지감 수련 1단계.
먼저 명상 자세로 앉아서 두 손 사이의 에너지를 활성화하는 지감 수련을 합니다. 두 손 사이의 에너지장이 충분히 활성화하면 눈을 감고 손을 천천히 머리 양옆으로 가져갑니다. 손과 머리 사이에는 10cm 정도의 간격을 둡니다. 손에서 발산되는 밝고 강력한 에너지가 뇌 속으로 들어간다고 상상합니다. 이제 손을 머리에서 약간 멀리 떨어지게 했다가 다시 가까이 가져가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두 손 사이에서 지감 수련을 하듯이 손과 뇌 사이에서 지감 수련을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다 보면 손과 뇌 사이에서 밀고 당기는 듯한 자력감이 느껴집니다. 뇌 주위의 전자기적 에너지장이 활성화하는 것이지요. 뇌와 손 사이의 에너지가 잘 느껴지면 이제 두 손바닥을 얼굴 앞으로 가져가 얼굴에 에너지를 보냅니다. 얼굴의 근육이 퍼지는 것을 느끼면서 미소를 짓습니다. 손은 얼굴에서 약간 떨어지게 한 채 에너지로 세수를 하듯이 손바닥을 천천히 움직이면서 얼굴 구석구석에 밝은 힐링 에너지를 보냅니다. 얼굴은 뇌와 바로 연결된 곳이어서 얼굴의 혈자리들을 열어줌으로써 뇌 에너지 활성화를 도울 수 있습니다. 이제 이마에서부터 머리의 중앙선을 타고 정수리까지 두 손을 아주 천천히 올리면서 뇌 속으로 에너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정수리에서 머리 뒤쪽 중앙선을 따라 천천히 손을 내리면서 에너지 힐링을 해줍니다. 이제 손을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뇌 구석구석에 에너지를 보냅니다. 좀 막혀 있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으면 그곳을 더 많이 힐링해 주면서 뇌 전체에 에너지가 막힘없이 흐르도록 해줍니다. 마치 머리 주변에 환한 에너지 헬멧을 씌운다고 상상합니다. 뇌가 점점 편안해지고 밝아지면서 얼굴 표정도 같이 편안하고 밝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뇌지감 수련 2단계. 지금까지의 뇌 전체의 에너지 감각을 깨웠다면 이제부터는 뇌의 중요 혈자리를 집중적으로 활성화하고 손과체까지 에너지 통로를 연결하는 에너지 명상을 하겠습니다. 그 방법은 손가락 끝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각 손가락 끝에는 십전혈이라는 혈자리가 있는데 이곳을 통해 에너지를 강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마치 손가락 끝에서 에너지 빔이 나온다고 상상해 보세요. 먼저 인당혈부터 시작합니다. 위 그림처럼 눈을 감고 두 손의 손가락 끝이 인당혈을 향하게 합니다. 손가락의 십전혈에서 에너지 빔이 나간다고 상상하면서 계속 인당혈에 에너지를 보냅니다. 에너지가 인당혈을 열고 뇌 중심부에 있는 손과체까지 들어가는 것을 상상합니다. 인당혈에서 압력감이나 미세한 박동 같은 것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혈자리의 에너지가 활성화할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혈을 열어준다는 의미에서 개혈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에너지로 인당혈에서 손과체에 이르는 에너지의 통로를 뚫어줍니다. 같은 방법으로 머리 중앙선을 따라 전정, 백회, 뇌호, 아문, 태양까지 차례대로 계열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인당혈에 에너지를 주면 처음보다 더 강력한 느낌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계열을 모두 마친 후에 손을 무릎 위로 올리고 눈을 감은 채로 뇌를 느껴봅니다. 에너지가 전반적으로 활성화하면 뇌가 훨씬 가벼워지고 밝아진 느낌이 듭니다.
얼굴 표정도 편안해지고 입가에는 부드러운 미소가 흐릅니다. 상단전의 신에너지가 밝아졌기 때문이지요. 신에너지가 밝아지면 얼굴이 환해지고 눈빛도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뇌지감 수련을 매일 꾸준히 하면 뇌의 에너지 시스템을 활성화할 뿐 아니라 긍정적인 의식과 밝은 표정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생명전자 카드로 뇌 에너지 활성화하기. 상단전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두 번째 방법은 무척 간단하면서 강력합니다. 생명전자 카드라는 도구를 활용한 생명전자 수련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먼저 생명전자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지요. 생명전자는 순수한 의식 상태에서 체험할 수 있는 생명에너지입니다. 생명전자를 물리학적인 개념으로 표현하면 소립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 물리학에서 밝힌 것과 같이 소립자는 현재까지 인류가 발견해낸 우주 만물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작은 입자이죠. 생명전자는 물질과 에너지로서의 소립자를 움직일 수 있는 마음의 힘, 의식을 보탠 개념입니다. 40여 년 전에 21일간의 극한 수련을 통해 고차원의 순수한 의식 상태에 들어갔을 때 내가 본 것은 사방으로 무한하게 펼쳐져 있는 홀로그램과 같은 공간에 가득 찬 빠르게 진동하며 움직이는 에너지의 파동이었습니다. 그때 인식한 나는 육체의 나가 아닌 우주에 가득 찬 빛의 파동이었고 우주의 모든 것과 하나가 된 천지기운 천지마음이었습니다. 생명전자의 차원에서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생명전자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나도 여러분도 땅도 하늘도 모두 생명전자가 진동하는 파장 속에 존재하며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생명전자의 세계를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이미지로 구현한 것이 생명전자 태양 그림입니다. 그림의 중앙에 있는 붉은색의 강렬한 빛을 생명전자 태양이라고 부릅니다. 생명전자 태양은 환한 생명전자의 파장이 퍼져나오는 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와 영적 전통에서는 특정한 형태와 색깔에서 그에 해당하는 파장이 나오는 원리를 활용하여 건축물이나 상징물을 만들곤 했습니다. 힌두교나 불교의 만다라, 이슬람의 사원, 가톨릭 성당 등에서 이러한 기하학을 활용했지요. 그러한 원리로 생명전자 태양 이미지의 기하학적 형태와 색깔에서도 특정한 파장이 발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전자 카드 수련 1단계 생명전자 카드 수련에 들어가겠습니다. 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생명전자 태양 그림을 눈으로 사진 찍듯이 기억했다가 수련할 때 그림을 떠올리면서 합니다. 명상 자세로 앉아서 허리를 곧게 세웁니다. 한 손으로 생명전자 카드를 눈높이로 들고 생명전자 태양의 이미지를 응시합니다. 생명전자 태양의 에너지가 뇌 속으로 들어온다고 상상합니다. 카드를 든 손을 눈앞으로 천천히 당겼다가 밀기를 반복하면서 뇌와의 자력감을 강화한 후에 손의 움직임을 멈추고 눈을 감습니다. 카드에서 나오는 밝고 강력한 생명전자 에너지가 인당혈을 지나
손과체까지 들어오는 것을 느껴봅니다. 마치 돋보기로 햇빛을 한 곳에 모으듯이 생명전자 태양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손과체의 에너지를 진동시켜 깨워준다고 상상합니다. 이 상태를 10에서 20초 정도 유지하면서 인당혈에서부터 손과체까지 에너지의 통로가 뚫리는 것을 상상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뇌의 주요 혈자리, 전정, 백회, 뇌호, 암운, 태양을 차례대로 열면서 손과체까지 이르는 에너지 통로를 뚫어줍니다. 생명전자 카드를 천천히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뇌와 얼굴을 지나 가슴 앞으로 가져갑니다. 카드를 가슴에 가까이 가져갔다 멀리 했다 하거나 가슴 앞에서 천천히 원을 그리며 가슴에 에너지를 썰어주면 자력감이 더 강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 후에 카드 위치를 가슴 앞에 고정한 채 계속해서 생명전자를 가슴으로 보냅니다. 가슴이 열리고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생명전자 카드 수련 2단계. 이제 더 깊은 체험을 위해 생명전자 카드를 정수리에 있는 백회혈 위로 가져갑니다. 생명전자 카드에서 발산되는 에너지를 정수리로 받아들입니다. 생명전자의 밝은 빛이 백회로 들어와 척추를 타고 아랫배 단전까지 에너지의 기둥이 세워지는 것을 상상합니다. 이제 생명전자 카드를 정수리에서부터 몸 앞쪽의 중앙선을 따라 아주 천천히 쓸어내립니다. 이 동작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에너지의 기둥을 강하게 합니다. 에너지가 정체되어 답답하거나 불편한 곳이 느껴지면 거기에 카드를 고정시켜 집중적으로 활성화해 줍니다. 이제 천천히 카드를 내려놓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립니다. 여전히 눈을 감은 상태에서 허리를 곧게 세우고 호흡을 고르면서 눈앞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현상들을 바라봅니다. 빛이 보일 수도 있고 이마에 압박감이나 박동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든 마음을 열고 무심히 바라보세요. 밝은 빛이 느껴진다면 그 빛의 파장에 자신을 맡깁니다. 빛의 파장 속에서 사랑과 축복의 에너지가 자신을 감싸는 것을 상상합니다. 밝은 빛이 백회로 들어와 온몸으로 퍼져나갑니다. 빛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사라진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무한하게 확장하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확장된 의식은 마침내 거대한 근원에 연결되면서 합일감에 이릅니다. 근원과의 깊은 연결을 체험함으로써 우리 의식은 근본적으로 변화합니다. 그동안 우리를 힘들게 한 근본적인 이유는 분리감과 고립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딘가에 소속되기를 원하고 사랑을 갈구하고 믿고 의지할 대상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9장 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만나다. 손과체에 집중해서 명상 수련을 할 때 눈을 감고 있는데도 빛이 느껴지는 경험을 합니다. 이것은 손과체의 에너지가 활성화될 때 일어나는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이 현상을 동서고금의 영적 전통들은 신성, 성령, 영생의 빛, 신의 빛 등으로 부릅니다. 명칭이 무엇이든 의식이 안정되고 손과체가 활성화되면 누구나 이 같은 현상을 경험합니다. 이는 어떤 신념 체계에서만 일어나는 인위적 현상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생명 현상이자
자연현상이기 때문입니다. 브레인 명상에서는 그 빛을 가리켜 생명에너지의 근원에서 나오는 생명전자 태양 또는 신성의 빛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원래부터 우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지구가 존재하기 전에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지구가 사라진 후에도 그 빛은 계속해서 존재할 것입니다. 마치 물질 세계에서 태양이 지구를 비추듯 정신 세계에서는 생명전자 태양이 우리를 비춥니다. 우리가 그 빛을 잘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을 감지하는 우리의 감각이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감각을 깨워주면 우리에게 오는 무한한 사랑과 축복의 에너지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신성의 빛을 만나는 순간을 신인합일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고서 삼일신고의 신운에서는 그 현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강제의 이 뇌 속에 이미 내려와 있다. 신이 하늘이나 다른 어떤 곳이 아닌 우리 뇌에 거한다는 뜻입니다. 현대 뇌과학에서 뇌 안에 있는 신을 언급하고 있는데 고대에 이런 인식을 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신성의 빛을 만나 하빌의 세계에 이른 경지를 묘사한 표현도 있습니다. 우주 만물의 이치를 담은 또 다른 고서 천부경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본신본 태양악명 인중 천지일. 사람의 본래 마음은 태양처럼 밝으니 그 밝음을 찾으면 사람 안에 하늘과 땅이 하나로 들어와 있는 것을 깨닫게 된다. 하늘과 땅의 에너지, 즉 우주의 에너지가 내 안에 들어와 작용함으로써 나의 의식이 우주의 의식과 하나 된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브레인 명상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그냥 피지컬 바디입니다. 그러나 감정을 그치고 숨을 고르는 에너지를 느끼면서 피지컬 바디가 에너지 바디로 변화되는 것을 체험하게 되지요. 그 다음에 영혼의 에너지가 신성의 빛을 만날 때 에너지 바디는 더 높은 진동수를 가진 스피리추얼 바디로 고양됩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 천문을 통해 우주의 에너지가 들어올 때 온 우주와 하나가 되는 유니버셜 바디를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몸과 의식의 신비이지요. 우리의 몸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그대로 있지만 몸의 에너지와 의식이 고양됨으로써 육체적인 차원을 넘어 온 우주와 하나가 되는 고차원의 경지까지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손과체에 집중하는 명상을 할 때 많은 사람이 경험하는 또 다른 현상은 진동입니다. 진동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가장 일반적인 것은 무엇인가가 이마의 인당 부위를 누르는 듯한 압박감입니다. 머리에 띠를 두른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마치 맥박이 뛰거나 물고기가 입을 뻐끔거리듯이 눈썹 사이에서 실룩거리는 박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 뇌의 중심부에서 미세한 진동이나 묵직한 압박감, 주기적인 맥박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손과체가 매우 활성화될 때는 뇌의 중심부가 마치 벌새가 날개짓을 하는 것처럼 빠르게 떨리고 그 진동이 몸 전체로 확산하다가 몸의 경계를 넘어 무한대로 뻗어나가는 느낌이 듭니다.
또 명상을 하다 보면 아주 오래전에 겪었던 어떤 사건이나 장면이 떠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기억이 자신이 현재 겪고 있는 문제와 연관이 있다는 것이 직관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체험을 통해 자기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한 미움이나 원망, 자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생긴 문제들의 원인이나 해결책에 대한 단서를 얻기도 하지요. 이러한 기억은 우리의 무의식에 저장되어 있던 것입니다. 인간의 정신활동에는 평상시에 인지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의식의 세계뿐 아니라 평상시에는 잘 인지되지 않는 무의식의 세계가 있습니다. 의식의 세계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고 무의식의 세계가 95% 이상을 차지한다고 하지요. 호흡, 심장의 맥박, 소화, 배설과 같은 인체의 기본적인 생명 유지 기능이나 식욕이나 성욕처럼 생존에 관련된 욕망은 대부분 무의식의 세계에서 일어납니다. 무의식의 세계는 아주 깊고 광대합니다. 얼핏 우리 몸에 정보가 뇌에만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몸의 장기와 세포에도 정보와 기억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DNA의 유전 정보뿐 아니라 우리가 삶에서 겪은 모든 육체적, 감정적, 정신적인 경험들이 우리 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기억, 감정적인 상처, 실패와 거부당한 경험, 스트레스까지 어떤 상황에 부닥쳤을 때 자기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든지 이유 없이 불안하고 두렵다든지 처음 만난 사람에게 단박에 끌리거나 거부감이 든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런 현상들은 우리 몸에 저장된 무의식의 정보에서 옵니다. 브레인 명상을 하다 보면 평소에는 인지하지 못했던 무의식 깊숙한 곳에 있던 기억들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모든 것과 연결된 통합 채널입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 과거와 현재, 나와 우주가 뇌를 통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보이는 세계에만 집중하고 있을 때는 뇌의 이러한 통합 채널에 접속이 잘 안됩니다. 그런데 브레인 명상을 통해 깊은 내부의식으로 들어가면 끊어져 인식되던 세계들이 서로 연결되고 통합됩니다. 우리의 뇌는 본래의 균형 잡힌 상태로 회복하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이 깨져 있는 과거의 정보와 기억들이 의식의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는 것이지요. 내가 현재 겪고 있는 문제가 과거의 정보나 기억들과 관련이 있음을 명상 상태에서 인지하고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무의식에서 깊은 힐링이 일어납니다. 브레인 명상을 할 때 일부러 어떤 기억이나 감정 등을 떠올리기 위해 애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의도적인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고 외부 의식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부 의식으로 들어가는 데 집중하면 됩니다. 때가 되면 저절로 정화와 균형이 필요한 기억과 정보들이 떠오르게 될 테니까요. 자기 안으로 들어간 만큼 자신의 내면과 연결된 만큼 더 깊은 무의식의 정보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브레인 명상을 하는 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곤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신비한 체험을 많이 하는데 저는 빛이 보이지도 않고 수련에 진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명상은 오로지 나 자신을 대면하는 일입니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순간이죠. 우주에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하고 나 자신에게 집중해 보세요. 남과 비교하는 마음, 조급한 마음으로는 명상 상태에 들 수 없습니다. 명상 중에 빛이나 전생이나 오라를 보게 된다면 그것은 본질에 이르는 과정 중에 나타나는 현상일 뿐 호기심이나 자만심에 이끌려 그런 현상에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합니다. 중요한 것은 본질입니다. 내 영혼을 살리고 신성을 만나는 것이 명상의 본질임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내 영혼이 성장하여 신성의 빛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브레인 명상을 시작하기 바랍니다. 깊이 연결된 체험이 여러분을 두려움과 외로움, 불안에서 벗어나 가치를 창조하는 삶으로 이끌 것입니다.